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실 때 얼마를 모아야 할까에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시점이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 돈으로 충분할까요?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고민이 바뀝니다. 은퇴 이후에는 일정하게 들어오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투자보다 인출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산의 4% 정도를 매년 인출하면 된다는 이른바 4% 룰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같은 금액을 계속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얼마를 뺄까보다 어떻게 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출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과 자산의 유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인출 순서입니다. 은퇴 자산은 세금 구조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낸 계좌, 세금이 이연된 계좌, 그리고 세금이 없는 계좌로 나누어 있습니다. 어떤 계좌에서 먼저 인출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금 부담과 자산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이미 낸 일반 투자 계좌를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으로 401k나 트래디셔널 IRA 같은 세금 이연 계좌를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로스 IRA 같은 세금이 없는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뒤로 미루면서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뿐 아니라 앞으로의 세율 변화와 RMD 시점 이후의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면 소셜연금 소득과 겹치면서 예상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401k 자금을 정리한 이후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 계열 투자 계좌나 피델러티 또는 찰스 수학과 같은 브로커리지 계좌로 옮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좌들은 접근이 편리하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인출 구조에 대한 별도의 계획 없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출 시기와 금액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거나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맡겨두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계좌를 개인 자산처럼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관리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고객의 자산을 동시에 관리하는 구조상 모든 계좌를 수시로 점검하고 인출 전략까지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산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그 자산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은퇴 자산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